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과 노화이지만 염증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며 염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성 염증에 대하여 연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마이 가즈아키의 저서 명의가 알려주는 염증 제로 습관 50에 담겨있는 좋은 정보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들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만성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 염증이 노화와 병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증상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염증으로 노화가 가속되어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급성 염증은 바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 같은 이물질을 퇴치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원하기 위하여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면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되어 상처가 생기고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과 부기는 우리 몸이 곤경에 처해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치주질환은 입안의 치주질환 세균 때문에 발생하는 감염증입니다. 치주질환 세균이 점차 증식하면 치아를 지탱하는 뼈까지 염증이 퍼져 결과적으로 뼈가 녹고 치아가 흔들려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쁜 치아 상태가 당뇨병과 치매 등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만성 염증은 조용한 살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이 무서운 것은 급성 염증처럼 강한 증상이 없어 몸이 좋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어도 심각성을 자각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면 만성 간염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하고 만성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하고 동맥경화가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만성 염증입니다. 온몸 구석구석에 병을 옮기는 만성 염증은 면역 기능에 필요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생성하고 사이토카인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에 파고들어 온몸에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비만도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다시 비만을 불러오게 되는 악순환으로 연결됩니다. 비만이 지방 조직에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주름이나 피부 처짐, 기미도 만성 염증의 영향을 받아 생긴다고 합니다.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자외선입니다. 강한 자외선은 피부를 붉게 만들고 따끔거리게 합니다. 이것이 자외선 때문에 피부 표면에서 일어나는 급성 염증인 것입니다. 자외선이 피부 표피에 진피까지 닿으면 진피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섬유 형태의 단백질이 파괴되므로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으면 쉽게 아프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근육이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근감소증이라 하는데 이것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만성 염증이 적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한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으로 만성 염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약이 필요 없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 80%만 먹는 습관입니다. 만성 염증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고 싶다면 과식은 금물입니다. 몸에 쌓인 지방이 만성 염증을 가져옵니다. 과식하여 음식을 섭취하면 서투인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장수 유전자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세포가 분열을 계속 반복하여 신진대사를 하는데 분열 횟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이 세포 분열의 횟수를 늘려주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하여 노화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 유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투인 유전자는 평소에는 스위치가 꺼져 있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투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주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매 끼니마다 위에 80%만 먹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숟가락을 더 먹고 싶을 때가 바로 숟가락을 내려놓아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빨리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과식을 부르는 습관이므로 천천히 오래오래 음미하면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루 중 12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12시간에서 16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서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아침 식사 사이의 간격을 가급적이면 길게 가져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면 12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 12시간 동안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게 되므로 서투인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장수 유전자를 작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은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능한 배고픔을 느낀 후에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 몸과 의논하면서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음식의 80%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고 하루 중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함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을 섭취할 때 한 번에 30번은 씹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말은 참 많이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잔소리처럼 들리는 이 말이 만성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방법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뇌를 자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침이 분비됩니다.
침은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침에는 항바이러스와 항균작용을 하는 물질도 들어있어서 나쁜 균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침이 충분히 분비되면 균에 잘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이 잘 분비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매번 식사할 때 한 입에 30번씩 씹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꼭꼭 씹어서 먹고 음식의 여러 가지 맛도 음미하며 식사하는 것이 만성염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운동으로 염증을 억제해야 합니다.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키워주며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이것은 바로 항염증 효과 때문이라고 하는데 운동으로 암이 발병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회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오카인은 근육이 분비하는 물질을 이르는 말이며 그 종류는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인터류킨6라는 물질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인터류킨6는 적당한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분비되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억제하여 만성 염증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으로 스쿼트는 몸에서 가장 큰 허벅지 앞쪽 근육을 포함하여 하체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또한 다리 근육은 서고 앉는 동작의 기본을 지탱하는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스쿼트는 다리를 벌리는 방식에 따라 단련할 수 있는 근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허리와 무릎을 상하게 되니 올바른 자세를 익혀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염두에 두고 바꿔나가시면 염증 제로의 몸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내용 외에도 50가지의 염증 제로 습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